은혼식? 착각하지 마. 내 늙은 냄새 이제 역겨워서 못 참겠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 25회를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껴두었던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고 나온 25주년 은혼식 날이었어요. 은은한 촛불이 켜진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로 남편은 딸뻘대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보란 듯이 감싼 채 이혼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정숙의 거칠어진 두 손이 갈곳을 잇고 식탁보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대가가 어째서 이런 비참한 모욕으로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저 종이 한 장이 스스로를 파멸로 밀어넣을 완벽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마다 놓인 촛불이 크리스털 와인 잔에 부딪혀 반짝거렸어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정숙은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신의 옷차림을 자꾸만 내려다보았어요. 장롱 맨 밑바닥 방충제 냄새가 밴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입고 나온 짙은 남색 원피스였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의 오랜 병수발이 끝났을 때 남편이 수고했다며 사주었던 옷이었어요. 유행이 한참 지나 어깨선도 맞지 않고 색마저 바랬지만 정숙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비싼 외출복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편 영우와 부부가 된 지 25년째 되는 은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식탁보 아래로 거칠어진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살며시 문질렀습니다. 손톱 주변은 다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평생을 식당 주방과 시댁 안방을 오가며 헌신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남편이 따뜻한 눈빛으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거라 믿었어요. 기대감에 찬 정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무거운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 쪽에 검은색 맞춤 정장을 빼입은 남편 영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숙이 반가움에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그녀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영호의 곁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딸 유진이보다 조금 많아 보일까 싶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에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숙의 숨을 먹게 한 것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쥐고 있는 남편의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영호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젊은 여자와 귓속말을 나누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이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지만 두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숙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어요.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짙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레스토랑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숙은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얼음물이 담긴 잔을 움켜쥐었어요. 앉아. 영호가 의자를 빼며 여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자는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우아한 동작으로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며 정숙은 입을 떼려 했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 쇳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은혼식 축하 꽃다발이나 작은 반지 상자를 기대했던 테이블 위로 영호가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무심히 툭 던졌어요. 서류 봉투가 미끄러지며 정숙의 물잔 앞을 쳤습니다. 길게 말 안 한다. 도장 찍어. 영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은 부하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듯 무미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떨리는 손을 넘어 테이블 위의 서류로 향했습니다. 반쯤 삐져나온 종이 맨 위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미 영호의 인감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숙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아였습니다. 지아는 턱을 괜 채 위아래로 정숙의 모습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사모님이 참 검소하시네. 웬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골동품을 입고 나오셨어? 난 또 은혼식이라고 해서 엄청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지아의 시선이 정숙의 바랜 원피스와 거친 손에 머물다 경멸하듯 돌아갔습니다. 영호는 그런 지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혀를 찢 차버렸어요. 말도 마라. 내가 제 저 궁상맞은 꼴을 25년이나 보고 살았다. 냄새나는 무명옷에 손에선 허구한 날 파냄새 마늘 냄새나 풍기고 이제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저런 여자를 어떻게 옆에 데리고 다니니? 격떨어지게. 영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정숙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하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홀로 감당한 것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에 야반도주하려 할 때 친정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사업 자금을 빌려온 것도 전부 정숙이었어요. 정숙이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거친 손으로 일궈낸 재산이 바로 지금 영호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내어준 돈은 단순한 도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도 직전 살려달라며 매달리던 영호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던 서류들이 있었지만 영호는 오래전 일이라며 제 기억 속에서 마음대로 지워버린 상태였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25년 전 당신이 내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맹세했던 거 다 잊었어요? 정숙은 테이블볼을 꽉 움켜쥔 채 가까스로 말을 짜냈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영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질구질한 옛날 타령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내 그 늙은 냄새, 이제 역겨워서 못 참겠으니까 당장 빈손으로 나가. 더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 꼴사나운 짓 하지 말고. 영호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이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이프를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정숙의 초라한 정수리로 쏟아지는 듯 했어요. 정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아가 핸드백을 집어들며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오빠, 나 머리 아파.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다. 그냥 가자. 알아서 찍겠지 뭐. 그래, 우리 아기. 이런데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영호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 위로 수표 한 장을 툭 던졌어요. 내가 살면서 언제 이런 비싼 밥 먹어보겠냐.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꾸역꾸역 다 처먹고 서류나 잘 챙겨서 가라. 그 말을 끝으로 영호는 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무거운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숙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덩그러니 남겨진 것은 식어버린 스테이크와 이혼 서류,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해 고개를
푹 숙인 정숙의 무너진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테이블볼을 검게 적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지독한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밤의 끝에 그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지옥 같은 현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숙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엔 불조차 켜지 않은 채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매일 쓸고 닦았던 집안의 공기가 오늘따라 남의 집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식탁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켜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당장 내일 장을 볼 돈이라도 있는지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남겨둔 쌈짓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붉은색 글씨를 본 순간 정숙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용이 중지된 카드입니다. 접근이 제한된 계좌입니다. 영호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과 세금 관리를 핑계로 집안의 모든 굵직한 자산은 물론 생활비 통장까지 전부 본인 명의로 묶어두었어요. 정숙이 쥐고 있던 것은 영호의 이름이 박힌 가족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은혼식 식당에서 일어서자마자 아내의 숨통을 쥐고 있던 그 카드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정숙은 숨을 헐떡이며 영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왜 또 전화질이야? 당신 카드 다 막았어요? 통장 잔고도 다 비워버리고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내 돈을 내가 막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냐? 순순히 빈몸으로 도장 찍고 나가기 전까진 10원 한 장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넌 어차피 내 돈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무능한 여편네잖아. 질척거리지 말고 끊어. 뚜뚜뚜.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검게 꺼진 휴대전화 화면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끔찍한 공포가 어두운 주방을 덮쳤습니다. 남편의 지갑이 아니면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정숙은 딸 유진의 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바쁜 회계 감사 시즌이라 며칠째 본가에도 오지 못한 딸에게 제 무너진 꼴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돈 한 푼 없이 버려졌다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냉장고 조명 아래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딱딱한 찬밥 한 덩이가 보였어요. 냄비에 물을 끓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에 밥을 대충 말아 식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꾸역꾸역 밥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목구멍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한편에 놓인 수십 권의 낡은 노트들을 향했습니다. 방금 전 찬장 깊은 곳에서 정숙이 직접 꺼내놓은 25년치 가계부들이었어요. 10원 단위 하나 틀리지 않게 밤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영수증을 풀로 붙여가며 써내려간 삶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장 오래된 가계부 하나를 펼쳤어요.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가계부 중간쯤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성인용 기저귀 3박스, 위장약, 병원비. 그 짧은 글씨 위로 15년 전에 매캐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벽에 대소변을 칠하던 시어머니. 남편은 냄새가 난다며 안방 문을 걸어 잠갔고 시누이들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매일같이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그 오물을 치우고 시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닦아냈어요. 그때 정숙의 나이 겨우 40이었습니다. 가계부의 다음 장을 넘기자 글씨가 눈물 자국에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차용증 1차 이자, 송금, 상가부지 담보대출 확인. 정숙의 어깨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호의 첫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영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화만 냈어요. 결국 정숙이 친정아버지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영호 씨 저대로 무너지면 저도 죽어요. 제발 우리 그이 한 번만 믿어주세요. 친정아버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과 금싸라기 같은 상가부지까지 영호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영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의 중소기업 대표 자리와 100억대 강남 상가 건물주라는 허울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정숙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미장원 한 번 가지 않고 파출부일까지 뛰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영호가 말하듯 깨끗이 갚고 끝낸 돈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영호에게 차용증과 채무승인서, 강남 상가 소유권 이전 약정서까지 받아두었어요. 당시 부도 직전이던 영호는 돈을 받기 위해 자필 서명과 인감을 망설임 없이 찍었습니다. 상가에는 친정아버지 쪽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서류까지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툭! 참았던 눈물이 가계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내 청춘, 내 부모님의 피눈물까지 다 갉아먹고 살아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의 대가가 젊은 여자의 비웃음과 차가운 이혼 서류라니요. 정숙은 찬밥이 담긴 그릇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정숙이 부은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웅크린 정숙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이 멍한 눈으로 그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덜그럭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영호는 금고를 열어 자신의 명품 롤렉스 시계들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옷장에 걸린 최고급 맞춤 정장과 한정판 골프채까지 거침없이 대형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안방 문가에 서서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란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어제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지아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빠 언제 와? 나 방금 청담동 펜트하우스 계약금 넣었어. 뷰가 끝내준다니까? 우리 아기. 오빠 금방 가. 쓰레기장 같은 집에 잠깐 들러서 내 귀금속들만 챙기고 있어. 기다려. 오늘 밤에 제대로 파티하자. 정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펜트하우스 계약금은 영호가 전날 회사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낸 돈이 분명했어요. 집 생활비는 10원 한 장 막아놓고 내연녀의 새 집에는
법인 돈까지 끌어다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정숙을 등진 채 희덕거리며 웃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대놓고 내연녀와 신혼집 계약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버지가 대준 돈으로 여기까지 와놓고 어떻게 나한테. 정숙이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영호는 무심히 캐리어 지퍼를 올리며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야, 김정숙. 내 아버지가 대준 돈? 그거 내가 다 갚은 걸로 처리했어. 장부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모르는 여자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 능력으로 성공한 걸 왜 내 덕이라고 착각해. 착각하지 말고 얼른 도장이나 찍어. 그나마 위자료 몇 푼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영호는 캐리어를 끌고 매몰차게 안방을 나섰습니다. 정숙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깊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제 정숙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남편도 희망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정숙의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를 이 지독한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그때 고요하던 거실의 날카로운 도어락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딸 유진이었어요. 바쁜 회계 감사 시즌이라 한동안 본가에 오지 못했던 유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오던 엄마가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하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집안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장식장의 고가구들은 비뚤어져 있었고 아빠의 서재는 문이 활짝 열린 채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안방 문턱에 엄마 정숙이 웅크린 채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단숨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의 몸은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있었어요. 밤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사람처럼 입술은 하얗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의 차가운 손이 뺨에 닿자 정숙은 멍한 눈을 뜨더니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자 그간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따뜻한 물을 먹이고 등을 쓸어내리며 유진은 엄마가 힘겹게 털어놓는 지난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혼식 날 상간녀를 데려와 던진 이혼 서류,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끊어버린 생활비 카드, 그리고 보란듯이 짐을 챙겨 내연녀의 신혼집으로 떠나버린 아빠의 만행까지. 이야기를 듣는 유진의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하얗게 질린 두 손은 핏줄이 터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가 밤새 끌어안고 울었던 흔적이 역력한 수십 권의 낡은 가계부들이 쌓여 있었어요. 유진은 커다란 쇼핑백을 가져와 그 가계부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련 갖지 마. 그리고 더 이상 울지도 마. 가방을 챙긴 유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정숙을 돌아보았어요. 아빠가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간 줄 알지? 엄마가 10원 단위까지 적어둔 이 피 같은 기록들. 내가 아빠 회사 자료랑 싹 다 대조할 거야. 아빠가 갚았다고 우긴 돈이 진짜 어디로 흘러갔는지,
법인 돈을 어디에 섞어 숨겼는지 내가 다 찾아낼게. 그 인간이 어디로 돈을 빼돌렸는지 내가 다 찾아내서 밑바닥까지 털어버릴 테니까.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계사인 딸의 든든한 선언에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는 청담동의 최고급 라운지 바. 영호는 비싼 양주를 들이켜며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명품 드레스를 걸친 지아가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 테이블에는 험악한 인상을 한 명동 사설 대부업체의 큰 손이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강남권 초대형 상가 개발 사업, 이 대표님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는 황금 라인인 거 알지? 내 인맥이니까 특별히 오빠 자리 하나 빼놓은 거야. 지아가 영호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호는 이미 술 기운과 지아의 달콤한 유혹에 완벽하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 그럼 우리 아기가 물어온 황금알인데 당연히 오빠가 잡아야지. 내가 누군가 명색이 100억대 건물주 박영우 회장 아니야. 영호가 허세에 가득 차 목소리를 높이자 사설 대부업자가 슬그머니 영호의 앞으로 두툼한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게 보안이 워낙 철저한 거니라 당장 현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 연대보증이랑 신용대출 서류에 인감만 찍어주시면 내일 아침 바로 투자금 꽂히게 해드립니다. 서류에는 살인적인 복리 이자율과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는다는 독소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찌든 영호는 그 작은 글씨들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덥석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을 꺼냈습니다. 이깟 수십억 강남 상가 담보로 잡히면 2달 안에 갚아버리지 뭐. 영호가 호탕하게 웃으며 수십억 연대보증 및 법인 대출 서류 여러 장에 거침없이 도장을 쾅쾅 찍어댔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서 투자금 입금 계좌라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술기운에 들뜬 영호는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법인 OTP까지 꺼내 송금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계좌가 지아가 미리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 명의라는 사실을 영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영호의 품에 안겨있던 지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어요. 사설 대부업자와 짧게 시선을 교환하는 지아의 눈빛에는 다 잡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독사의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스스로 완벽한 파멸의 덫에 목을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양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날 밤 유진의 개인 오피스. 유진의 책상 위에는 정숙이 평생을 바쳐 쓴 가계부와 영호 회사의 결산 자료, 세무 신고용 백업 파일, 법인 거래 내역 사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 영호는 세무 대리 비용을 아끼겠다며 회계사인 딸에게 회사 결산 자료와 세무 신고용 백업 파일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권위적인 아버지는 이혼을 통보한 뒤에도 자신이 넘겨준 자료들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를 증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리는 유진의 눈동자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어요. 엄마의 가계부는 그야말로 완벽한 회계 추적의 기초 데이터였습니다. 가계부에 적힌 2010년 5월 영은행 예금 만기 3천만 원 남편에게 이체라는 기록을 따라가자 영호가 가족의 돈을 회사 자금과 교묘하게 섞어 갚은 것처럼 회계 처리에 둔 흔적이 고스란히 잡혀 올라왔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등기부등본과 법인 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친정 외할아버지가 내어준 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강남 상가 매입 자금과 회사 회생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그 돈을 갚은 것처럼 장부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법인 가지급금과 가족 자금을 뒤섞어 기자금처럼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부를 미친 듯이 파고들던 유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 회사의 법인 거래 알림 내역에 붉은색 경고 알람이 떴기 때문이었어요. 명동 사설 대부업체, 법인 질권 설정 및 대규모 연대보증 채무 발생. 모니터를 노려보던 유진의 입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수십억짜리 사채 연대보증? 미쳤어. 아빠가 이딴 깡통 사기 계약에 인감을 넘겼다고? 지아가 파놓은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는 물론 뼈대까지 다 털리게 생겼는데도 좋다고 도장을 찍은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진은 다시 시선을 돌려 엄마의 가장 오래된 첫 번째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도 위기 시절의 기록을 살피려 낡은 가죽 커버를 넘기던 순간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두꺼운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유진이 커버 안쪽에 뜯어진 틈새로 손을 넣어 빳빳하게 접힌 서류 묶음을 빼냈어요. 비밀 공증 각서라는 제목이 적힌 누런 종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차용증, 채무승인서, 강남 상가 소유권 이전 약정서, 가등기 관련 서류 사본까지 함께 접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러 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부도 직전 살려달라며 매달리던 영호에게 직접 받아둔 서류들이었어요. 유진의 시선이 빠르게 글자를 따라 내려가다 어느 한 문장에 꽂힌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혼인 파탄시, 즉 남편 박영호의 외도 및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이혼이 발생할 경우 증여 및 대여한 자본으로 매입한 강남 상가에 관한 권리는 아내 김정숙에게 전액 귀속되며 박영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해 없이 협조한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유진의 두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목숨처럼 여기며 으스대던 100억대 알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따르면 아버지가 상간녀 문제로 이혼을 진행하는 순간 상가의 소유권은 가등기와 공증 서류를 근거로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필체 아래로 박영호의 자필 서명과 인감, 그리고 공증인 직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증번호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증거가 아니라 법정에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유진은 모니터에 뜬 수십억 사채 빚 알람과 손에 쥔 강남 상가 회수 공증 서류 묶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는 제 손으로 사채라는 지옥문을 열었고 엄마에게는 그 지옥에서 아버지를 발로 차버릴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오만방자한 인간이 콧노래를 부르며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요하던 집안에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겨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구둣발 소리가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소파에 웅크려 있던 정숙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씩씩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영호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영호는 탁자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으로 가차없이 밀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정숙은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야, 김정숙. 너 내가 당장 도장 찍으라고 했지. 감히 내 연락을 씹어? 영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기계적인 동작으로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호는 과거 장인 앞에서 썼던 공증 서류와 강남 상가 관련 약정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조차 오래전에 잊어버린, 아니 잊은 척하고 묻어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영호가 내민 자료만 믿고 정숙을 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사모님, 소송으로 가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활비도 막힌 상황에서 버티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헐떡였어요. 평생을 바친 집에서 남편이 데려온 낯선 남자에게 겁박을 당하는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영호는 주먹을 꽉 쥐고 금방이라도 정숙을 칠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열려있던 현관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흔들렸어요. 그 손 치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딸 유진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의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곧장 영호의 앞을 막아섰어요. 영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넌 뭐야? 어른들 일에 낄 생각 말고 당장 빠져. 하지만 유진은 아버지의 호통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정숙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숙의 떨리는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미련 갖지 마. 이거 봐봐. 유진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굳건했습니다. 영호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어요. 내깎게 무슨 서류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내 재산 털어먹으려는 수작이겠지. 꿈 깨라. 이 집구석에 내 엄마 이름으로 된 건 휴지 조각 하나 없으니까. 정숙은 딸의 단단한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영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곳에는 명동사설 대부업체 연대보증 채무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상간녀 지아가 아버지를 속여 씌운 덫의 실체였습니다. 정숙의 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법인 인감이 찍힌 대출 서류 사본과 지아가 내밀었던 투자금 입금 계좌 자료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는 겉보기엔 그럴듯한 투자법인이었지만 유진이 추적한 결과 지아가 미리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영호가 직접 법인 OTP로 승인한 송금 절차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서류. 누렇게 바랜 가죽가게부 안에서 유진이 찾아낸 15년 전의 종이였습니다. 비밀 공증 각서라는 제목 아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굵게 박혀 있었어요. 그 종이 뒤에는 차용증, 채무승인서, 강남 상가 소유권 이전 약정서, 가등기 관련 서류 사본이 차례로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영호가 부도 직전 돈을 받기 위해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본인 박영호는 아내 김정숙의 부친에게 사업 자금 및 강남 상가 매입 대금을 지원받음. 향후 본인의 외도 및 중대한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날 경우 해당 100억대 강남 상가에 관한 권리는 아내 김정숙에게 전액 귀속되며
본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해 없이 협조함을 맹세함. 정숙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호가 평생을 으스대며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 믿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그가 지금 내연녀와 눈이 맞아 자신을 내쫓으려 던진 협의 이혼 서류가 결국 접수되고 그의 외도와 귀책 사유가 확인되는 순간 유진은 이 공증 서류와 가등기 자료를 근거로 상가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가 마법처럼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호가 자랑하던 건물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묶고 정숙의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아올 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정숙은 손에 쥔 서류와 영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이 각서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은 채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어요. 변호사 역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영호의 뒤에 서서 차갑게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덜덜 떨리던 정숙의 두 손이 멈췄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서서히 펴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류를 내려다보던 정숙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흐흐. 비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모를 소리였어요. 영호와 변호사가 기괴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숙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이내 거실의 정막을 깨고 경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콧노래였습니다. 25년 전 시댁의 구박과 남편의 빚더미에 짓눌리기 전 가장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처녀 시절 정숙이 즐겨 부르던 가요의 멜로디였어요. 발끝으로 가볍게 박자까지 맞추는 정숙의 모습에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드디어 돌았어? 영호가 뒷걸음질을 쳤지만 정숙은 콧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던 굽은 등이 꼿꼿하게 펴졌고 공포로 흐렸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성기 시절의 찬란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억압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콧노래를 뚝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눈빛이었어요. 정숙은 변호사가 탁자 위에 올려둔 협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장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를 꾹 눌러 묻혔어요. 쾅! 망설임 없이 서류 위로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25년 부부의 연을 끝내겠다는 정숙의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영호가 당황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는 순간 정숙이 그 서류 뭉치를 영호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정숙은 차갑고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이혼해줄게. 잘 가라, 내 인생의 기생충. 영호는 얼굴을 맞은 충격과 정숙의 완전히 돌변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정숙의 도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호가 원하는 이혼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자 유진이 준비한 법적 반격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숙려 기간 내내 지아와 새 인생을 꿈꾸며 들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계부와 외할아버지의 공증 서류 묶음을 들고 법률 대리인과 움직이며 상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준비를 차근차근 끝내두었습니다.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토록 원하던 이혼 서류를 챙겨든 영호의 발밑으로 서서히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협의 이혼 확인 기일을 마치고 나온 영호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정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늙고 냄새나는 조강지처를 완벽하게 털어냈다는 승리감에 잔뜩 도취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거만하게 올라타며 지아에게 축하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 창문을 부서질 듯 쾅쾅 두드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땀범벅이 되어 사색이 된 변호사의 얼굴이 보였어요. 영호가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내리자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서류 가방에서 문건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남 100억 상가 건물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고 김정숙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게 왜 그 여편네 이름으로 넘어가? 영호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왜 이 서류를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공증 각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용증, 채무승인서, 강남 상가 소유권 이전 약정서, 가등기 관련 서류까지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귀책으로 이혼이 진행될 경우 상가에 관한 권리를 사모님께 넘기겠다는 조항이 아주 명확합니다. 따님인 유진 씨가 회장님께서 협의 이혼을 밀어붙일 것을 예상하고 어제 이미 법원에 모든 보전 조치를 넣어놨어요. 이제 그 건물은 회장님 마음대로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영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목숨줄이었던 건물이 묶였다는 소리에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그가 입을 뻐끔거리며 뭐라 반박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영호의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서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명동 사설 대부업체, 법인 연대보증 채무 50억 전액 상환 즉시 요구, 기한 이익 상실, 문자 폭탄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상가를 담보처럼 믿고 있던 대부업체가 건물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린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자금 회수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영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아가 있어. 지아가 투자금만 돌려주면 돼. 영호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기사를 재촉해 지하의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내달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차갑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낯선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누구쇼? 전주인 여자는 어젯밤에 짐 싸서 외국 나갔는데. 영호의 다리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지아가 소개한 투자금 계좌는 애초부터 그녀가 미리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습니다. 영호가 술기운의 법인 OTP로 직접 승인해둔 돈은 대출금이 꽂히자마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지아는 펜트하우스 보증금 일부와 남은 현금까지 챙겨 도망친 뒤였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띵동.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덩치들이 복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호에게 50억 서류를 내밀었던 명동의 사설 대부업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박 회장님, 여기서 멍청하게 뭐 하시나? 도장 찍었으면 50억 갚으셔야지. 자, 잠깐만. 내 건물, 강남의 내 건물이. 그 건물 이미 사모님 쪽에서 묶어놔서 손도 못 대는 거 다 확인하고 왔어. 이 새끼 당장 데려가. 덩치들이 영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영호는 발버둥쳤지만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오만했던 남자의 완벽하고도 처절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강남의 어느 화려한 대로변이었습니다. 빗물이 흥건한 보도블록 위로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엔 온통 피멍이 든 노숙자 한 명이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바로 영호였습니다. 한 달 내내 사설 대부업체의 협박과 추심에 쫓기고 회사법인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임원들은 책임을 피하려 사표를 냈고 남은 부동산에도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붙었어요. 더 이상 빼낼 돈줄이 없어진 영호는 결국 길거리로 밀려난 참담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으리으리한 100억대 강남 상가 앞이었어요. 한때 자신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러나 이제는 정숙의 권리 아래 단단히 묶인 건물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영호가 그 건물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삼을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맨발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발을 떨며 회전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징 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건물의 자동문이 열렸어요. 영호의 탁하고 초점 없는 시선이 입구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냄새나는 무명 원피스 대신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윤기 나는 머리칼에 세련된 하이힐을 신은 정숙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딸 유진이 든든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목구멍에서 짐승이 앓는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빗물 웅덩이를 기어가듯 다가가 정숙의 구두코를 흙투성이 양손으로 덥석 붙잡았어요. 여보. 정숙아. 나야. 나 한 번만 살려줘. 경쾌하게 걸음을 내딛던 정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영호는 빗물과 눈물, 콧물이 뒤섞인 흉측한 얼굴로 오열하고 있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그 사기꾼년이 날 속인 거야. 당신이 25년 동안 날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우리 부부였잖아. 나 여기서 얼어 죽어. 영호가 바들바들 떨며 정숙의 구두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찌질함의 극치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바닥에 처박힌 영호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게 가라앉은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연민도 한 줌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나뒹구는 젖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갑고 건조한 시선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발목을 살짝 비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깨끗한 구두에 엉겨붙어 있는 영호의 더러운 손을 말없이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털어냈습니다. 탁! 영호의 손이 맥없이 떨어지며 차가운 빗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처참하게 끊어진 영호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자신의 허영과 오만이 부른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정숙은 바닥에서 절규하는 그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침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짙은 회색 하늘 사이로 따뜻하고 눈부신 겨울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영호의 처절한 곡소리는 이미 정숙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음이었습니다. 정숙은 옆에 선 유진을 바라보며 25년 만에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눈부신 거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정숙의 붉은 입술 사이로 경쾌한 멜로디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가장 찬란하고 억압이 없었던 당당한 시절의 그녀가 즐겨 부르던 바로 그 콧노래였어요. 맑게 울려 퍼지는 콧노래 위로 그녀가 내딛는 경쾌하고 단단한 구두 발소리가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며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는 결국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빛나는 허세나 돈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것을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지요. 정숙 씨가 무거웠던 과거의 짐을 훌훌 털어내고 든든한 딸 유진 씨와 함께 가장 찬란하고 당당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정숙 씨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25년 만에 자기 인생을 되찾은 정숙 씨에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